역사를 좋아하는 당신, 역사를 모르는 당신. 역사를 알고 싶은 당신들을 위한 사판! 전우의 시체를 넌도녀 앞으로 2017년 6월 25일 사판 세 번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25 전쟁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 앵커를 맡은 송아나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넌도녀 앞으로 먼저 저와 함께 방송할 게스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애봉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게르니카와 관련된 방송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어요. 정말 가식적이었어요. 와, 오늘은 6.25 전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와! 저번에는 외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송하나 씨와 함께 되어서 너무 즐겁네요. 저도 애봉이씨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6.25 전쟁에 대해 아시나요? 그럼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혹시 6.25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북침이죠. 애봉씨, 북한의 남침이죠. 아유, 송하나 씨.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한번 아나 씨 떠본 거였어요. 아닌 것 같은데 수상한데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애봉이 씨,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 키워드는 6월 25일 인천 상륙작전 1사후퇴이고 번외로 영화 고지전으로 알아보는 마지막 순간의 전투들과 영화 국제시장으로 알아보는 흥남 철수 코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인 6월 25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6월 25일 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복 후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계속해서 38도선 근처에서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6.25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갑작스럽게 38도선 근처에서 평화의 제스처를 보입니다. 남한은 이에 방심을 하고 6월 24일 북한 총격전에 대비했던 비상경계령을 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한군의 3분의 1이 휴가 또는 외박을 나갔는데요. 이때를 틈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남한을 쳐들어옵니다. 어머, 어떡해요. 이게 3분의 1 이렇게 휴박 또는 외곽을 나갔는데 공격을 하다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비를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한군은 4일 만에 부산 근처 낙동강까지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저희의 두 번째 키워드인 인천 상륙작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갑작스러운 북한의 침입에 놀란 미국이 유엔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메가더 사령관 및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원래 미국은 부산에 상륙하여 서울까지 쭉쭉 올라가는 작전을 세웠는데요. 메가더 사령관은 이보다 북한군의 허를 찌를 만한 인천 상륙작전을 대신합니다.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북한군의 예상을 깨자는 것이었죠. 잠깐!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보태자면 처음 미국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반대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서해에서 썰물 때는 상륙이 불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의 뚝심이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붙이자면 저희 할아버지도 진짜 참여하셨는데요. 여기서 정말 엄청난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 가슴을 보게 되면은 총성이 엄청 많이 나 있었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정말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고 정말 대단한 전투였다고 생각합니다.
추원선 씨, 저 지금 좀 감동했어요. 서원아 씨가 이렇게 착하고 그런지 몰랐는데 되게 할아버지 분을 생각하면서도 저희 나라 이렇게를 지켜주신 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네요.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그럼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아버지께 직접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송아 씨 근데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어쨌든 인천 상륙 작전을 진행하게 된 메가다 사령관은 일본 고베, 요코하마, 그리고 부산에서 동시에 군함을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부에서 집결해 삥 돌아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보급로를 끊길 위험에 처한 북한군은 심리적 충격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군과 유엔군은 쭉쭉 올라가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10월 1일 38도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거죠. 정말요? 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성하나 씨, 저희 나라에 대해 관심 좀 가집시다. 저 먼저 애봉이 씨부터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봉이 씨 감사하고요. 그 다음 전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평양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전투 병력을 파견하게 되고 그 유명한 인해 전술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해전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요. 무기 숫자보다 사람 수가 많아서 3명 중에 1명은 소총을 들고 1명 꽹가리, 1명은 피리를 들고 전진했다는 속설이 있죠. 또한 낮에는 미군이 폭격을 했으므로 중공군이 낮에 숨어있기 위해 땅굴을 팠는데 약 6,700km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6,700km요?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예요? 만리장성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만리장성만큼이나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이죠.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키워드인 145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군이 밀어 내려오는 상황에서 남한군과 유엔군은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견디지 못하고 태안반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1951년 1월 4일 부근에 일어난 145태입니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38도선 근처까지 올라가 38도선 근처에서 계속 전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중국은 소련에게 눈치를 주었는데요. 소련은 참여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걱정하여 북한에게 휴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1951년 휴전을 제의하고도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포로 송환 문제와 군사 경계선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갈등했기 때문이죠. 포로 송환 문제와 군사 경계선 문제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포로 송환 문제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6.25 전쟁이 다른 나라와 대립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 안에서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족이나 땅이 있으면 북한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남한군에 포로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남아있고 싶은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렇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참, 군사 분계선 문제는 아라씨가 영화 고지선을 통해 알아보는 마지막 전투들 코너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나요? 제가 준비한 게 바로 그거군요. 어머, 아라씨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네요. 그래도 애봉 씨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 이제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외 코너인 고시전으로 알아보는 마지막 전체 순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전 시작이라고 딱 외치는 그 순간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 남한과 북한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지전은 은폐할 곳도 없고 사람 목숨으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3, 4일씩 주인이 바뀌고 그거는 진짜 잔인한 전투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에서는 악어 동대로 나온 동부전선 부사단이 휴전 협정의 시작 전에 최전방 에로꼬지를 점령하기 위해 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로꼬지는 현재 천원군에 있는 백마고지로서 인근, 금화, 용성 등의 30에서 40km를 포함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소이죠. 그래서 남한군과 북한군 모두 에로꼬지를 획득하기 위해 휴전을 코앞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야 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어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이념 대결이었지만 실제 전장에서 죽어갔던 군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흥역장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면서 드디어 가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전투는 정말 참담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제시장으로 알아보는 흥남 철수 코너를 준비했어요. 저는 다시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했을 때로 돌아가는데요. 중공군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당시 지금의 북한 흥남 부근에는 중공군들한테 테러를 차단당한 미국의 10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흥남 부두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미군은 배로 미군 10만 명과 군수물자 35톤을 탈출시키려는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을 세웁니다. 흥남 철수 당일 미군이 떠나려 하자 피난민 10만 명이 자신들을 유엔군에 끝까지 합류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린 모두 죽는다 하며 자신들을 데리고 가달라고 빌죠. 미군은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현봉학 박사가 눈물로 호소를 하여 결국 피난민들을 승선하게 됩니다. 정말 피난민도 미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피난민을 태운 배는 메어디스 빅토리오였는데요. 이 배는 정원이 60명인 배였습니다. 근데 선원이 47명이었죠. 계산을 해보면 13명밖에 더 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미군은 25만 톤의 군수품을 다 버리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탑승시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정말 이때만큼 미국한테 정말 감사하게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미군이 흥남 부도를 폭발시킨 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좁은 배 안이었지만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고 오히려 5명의 생명이 배 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아기 이름이 미군은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정말 귀여워요. 어떡해. 네, 저도 이거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번외 코너까지 진행하며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에보미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6월 25일을 맞아 이렇게 6.25 전쟁에 대해 알아보아서 정말 유익했고요. 사실 현대인들이 6.25 전쟁에 대해 많이 잊고 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만큼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서 평화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하나 씨와 함께해서 외롭지 않네요. 송하나 씨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오늘이 6월 25일인 만큼 적어도 오늘만은 한 번쯤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의 염원을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6.25 특집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를 부를까요? 2,